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오늘 26일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폐지 결과를 앞두고서 시장의 반응이 정말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봉이 아주 야무지게 크게 나오는 하락장인데요. 시장 악재와 더불어서 이런 대형 이슈가 발생된 터라 굉장히 혼란합니다. 본론에서 코오롱 티슈진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1분봉 차트는 1분봉 상에서 우상향인 것처럼 보이지만 등락폭이 10%에 가깝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쉬운 흐름이다, 파악하기 쉬운 흐름이다 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또 급등이 나오고 있죠. 시장 하락 반대로 시장 마감 직전에 롤러코스터가 나타나고 있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어떠한 흐름이 진행될지 대략적으로 감은 잡아볼 수가 있는데 거래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기존의 주주들을 생각한다라면은 거래소 쪽에서 거래 재개 쪽으로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괘씸죄가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코오롱 티슈진이 총대를 메고서 상장 폐지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향후에는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에게는 악재이지만 시장 코스닥 제약바이오 쪽에서 불확실성이 하나가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가 하나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석한다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한국 증시가 참 그런 거예요. 혹시라도 거래소 측에서 코오롱 티슈진 개인 주주들을 살려주기 위해 거래 재개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8,000원에서 시작하겠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코오롱 티슈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코오롱 티슈진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인보사가 특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특허 취소가 확정됐기 때문에 저하한가로 시작되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존의 신라젠이 사면 하한가 이후에 하한가가 풀린 것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바닥은 어디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뭐 새로운 임상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은 인보사의 임상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다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재추진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이 코오롱 티슈진을 흡수합병하면서 일부 책임을 좀 다하겠다. 보상 쪽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 주주들을 살려주기 위한 방식으로 합병을 택할 수도 있고요. 뭐 완전 가능성 낮은 얘기인데 코오롱 생명과학 측에서 아니면 코오롱 티슈진 측에서 주주들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하나로 추가는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은 정말 낮아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인보사 그 자체였던 티슈진 기술만으로 상장했고 기술만으로 현재까지 주가가 널뛰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급등하고 그렇게 급락했었는데 현금이 있을까요? 현금이 있었으면은 진작에 다 갖다 썼겠죠. 주주들을 위하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주주들 지갑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주주들의 허한 그 계좌를 채워줄 수 있는 수단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결과가 이제 추석 전에 나오는 것이라서 사실 나쁘진 않아요. 또 한 번 결과 발표를 연기해가지고 주주들을 또 롤러코스터에 앉히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는 것이고, 상황이 끝나기 직전에 변동성이 더 커지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는 거.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에게는 해가 뜰지 안 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닥 제약바이오 입장에서는 나만 아니면 되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 증시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실현이 돼버렸어요.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거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에는 인버스가 필수라는 거. 지난주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강조해 드렸지만 이러한 대형 이슈를 끼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보험성으로 들어볼 수 있는 게 지수, 인버스, 지수 ETF밖에 없거든요. 왜? 이 종목들이 다 주식 선물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ETF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뭐 본주를 비중 10%로 산다라고 하면은 인버스는 최소 5%, 비중 5%는 채우고 가는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한 것이고, 아, 좀 그래요. 주식이 오르는 게 좋은 거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도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몇 가지 안 되는 선택지, 그 선택지를 적절히 병행해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일한 대응 방법은 인버스 ETF. 이것 말고도 코세프도 있긴 하죠. 코세프, 코스닥 150 선물 인버스. 이런 것들로 대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 10월 달이 되면은 몇 개의 종목이 더 이런 상황을 거치게 될 수 있습니다. 뭐 HLB나 HLB 생명과학, 그리고 코미팜이나 신라젠, 헬릭스미스, 메지온 등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인데 시장이 정상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고점에 도달했다 싶으시면은 이 종목 보유자분들은 인버스를 필히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버스 가지고 가서 나쁜 거 아니거든요. 꼭 보험을 하나씩 들어두시고 보험을 들기 싫으시다면은 혹시나 모를 악재 상황에서 손절을 감행했을 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만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에 몰빵을 한다? 진짜 도박이죠. 주식이 안 그래도 도박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 성향이 강한데 지금에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그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코스닥의 바닥이면서 제약바이오의 바닥일 수도 있는 것이고 시장 전체의 바닥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아마 이 영상은 결과가 나온 후에 업로드 될 수도 있겠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쯤에는 이미 결과가 나온 후일 수도 있겠네요. 내용에서 알려드렸던 시나리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서 한번 추가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